이번 시간엔 여러분과 고대의 문화 두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대의 문화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교육기관이 뭐다, 불교는 어떻게 들어왔다, 이런 내용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간이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 고대의 문화 두 번째 시간에는 고분과 유물, 유적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삼국시대의 고분. 그러니까 무덤이에요. 무덤의 형태가 다양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 형식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무덤부터 갈게요. 고구려 초기의 무덤은 돌무지 무덤. 자, 돌무지 무덤은 여러분 말 그대로 돌을 쌓은 겁니다. 돌을 어떻게 쌓았냐? 돌을 계단 형식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차곡차곡 계단 형식으로 쌓았는데, 자, 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은요, 백제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자손이 백제를 건국했죠. 그래서 무덤 형식이 비슷하다는 게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교재에서 바로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 그리고 계단식으로 쌓은 장군총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은 후기로 가면서 형식이 바뀌었는데요. 자,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 자, 명칭 그대로 기억하면 되는데요. 무덤이 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안에 돌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방에다가 묘를 이제 안장을 하는데 관을 모셔놓는데,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여기 터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남아 있었는데요. 교재에서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 돌로 널방을 짜고 흙을 덮은 형태고요. 내부에는 벽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무용총이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고구려의 무덤은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백제는요, 고구려와 무덤 양식이 처음에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러니까 한성시대에는 돌무지 무덤이 있었는데, 자, 요거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냐? 서울에 석촌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잠실에. 이 석촌동 고분이 바로 돌무지 무덤인데요. 위에서 얘기했던 계단 형식으로 돌을 차곡차곡 쌓은 것. 자, 그런데 웅진으로 가면서 무덤 형태가 살짝 바뀝니다. 왜냐하면 웅진 시대는 여러분 무령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무령왕은 당시에 중국 남조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웅진 시대는 무령왕 때 무령왕릉을 만들게 되는데요. 무령왕릉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벽돌 무덤이기 때문인데요. 백제는 돌무지 무덤 다음에 이렇게 벽돌식 무덤, 무령왕릉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사비시대에는 고구려랑 다시 비슷해집니다. 어떤 무덤이 등장하냐? 굴식 돌방 무덤이 등장한다. 자,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여러분 비슷하죠. 하지만 무령왕릉은 벽돌식,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굴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있지만 돌무지 무덤에는 벽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벽화가 있다 없다 이 내용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신라시대의 무덤으로 갑니다. 자, 신라시대의 무덤. 신라는 무덤의 형태가 고구려와 백제와 달라요. 어떤 무덤이 있었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었습니다. 자, 용어 안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먼저 돌무지, 돌을 쌓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덤을 만들 때는 여러분 관을 놓죠. 그리고 여러 가지 껴묵거리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다란 널을 덮고요. 그 위에다가 돌을 쌓고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무덤을 2중, 3중으로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경우는 도굴이 어려워요. 아니, 무덤을 도굴을 할 때 흙만 걷어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돌을 또 무지하게 쌓았고요. 또 널빤지가 있습니다. 나무 널을 둘렀기 때문에 도굴이 어려웠는데 자, 대표적인 신라시대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천마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마총 이제 경주에 가면 한번 가보세요. 이 천마총은요. 돌무지 덧널 무덤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껴묵거리가 많이 출토됐는데 대표적인 게 천마도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의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 그리고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도 등장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고분의 형태와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신라 하면 여러분 불교가 백성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재도 형성이 됐는데 자, 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여러분 화장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은 옛날부터 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화장이 유행을 하게 됐고요. 또 돌무지 덧널 무덤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이 등장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유신의 무덤의 경우는 돌무지 무덤,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 주변에 둘레돌에 12지신상을 새기기도 했는데 통일신라는 화장이 있었다는 거,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에는요, 여러분 무덤을 2개를 써놨어요. 자, 왜 무덤을 2개를 써놨냐? 양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에는요, 고구려 문화에다가 당문화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전통적인 무덤 양식이 유지되면서 당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조금 달라요. 자, 먼저 정해공주묘는요. 일단 고구려의 후기에 유행했던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아까 전에 그 고구려 양식 2번째로 정리했던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을 했는데 자, 이것은 모주림 천장 구조가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구려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해공주묘는 여러분 고구려 양식 계승이라고 써주세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정효공주묘는 조금 달랐는데요. 자, 정효공주묘의 경우는 묘지와 벽화가 발굴이 됐고요. 정효공주묘는 여러분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공주랑 정효공주랑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둘 다 기본적인 양식은 고구려 양식입니다. 하지만 당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분 양식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건축으로 갑니다. 그 전에 사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귀찮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장군총이죠? 그리고 석촌동 고분인데 이것만 비교할게요. 돌을 무지하게 쌓았다. 그래서 돌을 계단 형식으로 쌓았다는 것이고요. 굴식 돌방 무덤과 돌무지 덧널 무덤도 우리가 사진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면서 이번에는 건축으로 갑니다. 자, 건축은요, 제가 이미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여러분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바로바로 밑줄 그을게요. 자, 삼국시대는 평양에 안학궁이 있습니다.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시대에는 장수왕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 남진 정책을 엿볼 수 있고요. 장수왕 때 만든 거다. 요 내용 하나 정리. 그리고 고려시대, 이제 고구려시대 이후에도 평양은 계속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고려시대에도 서경으로 중시했다. 기억나시죠? 자, 2번째 사원들인데요. 여러분, 사원이 절입니다. 대표적인 절은 신라의 황룡사. 황룡사는 이제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울 때 만들었던 곳이고요. 자, 백제의 미륵사는 백제의 중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 조금 이따 할 건데 미륵사지 석탑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옥인데 가옥이라든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냐? 여기 고분 벽화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구려 시대의 벽화를 찾아보면 당시 여성들의 옷차림, 또 당시의 신분,
노비가 이제 나와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당시에 사람들이 씨름을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통해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가옥 구조 역시 이 벽화에 나타나 있고요. 또 그 밖에 우리가 성곽이라든지 탑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곽은 대부분 뭐야? 산성입니다. 산성을 만든 이유는 하나죠. 방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산성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적고 갈까요? 천리장성. 언제 천리장성이냐? 고구려의 천리장성 얘기합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산성이고, 자, 이제 탑은요, 여러분,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탑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매우 다양한데, 여러분, 고구려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탑이 없습니다. 고구려는 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고구려 탑이 나왔다? 이건 잘못된 거야. 자, 백제는요, 탑이 대표적으로 2개인데요. 밑줄 그을게요. 익산에 가면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또 하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이렇게 반대편이 시멘트로 발라진 그 탑인데요. 목탑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가장 오래된 백제의 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신라는요, 여러분 황룡사 9층 목탑이 있고 분황사탑이 있는데 분황사탑은 내용 하나 적을게요. 벽돌 형식입니다. 모전탑이라고 부르는데요. 벽돌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탑의 이름들 기억하시고요. 모습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세요. 미륵사지 석탑이 반쪽이 날아가 있습니다. 깨져 있어. 시멘트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벽돌식이라는 말, 이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은 궁궐과 가옥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흔적은 경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경주에는 신라시대의 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재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절은 남아있죠. 대표적인 절, 불국사인데요. 자, 이게 바로 불국사입니다, 여러분. 불국사를 이제 하늘에서 찍은 건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김대성이 석굴암과 함께 창건을 한 거고요.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불국. 요걸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불국사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불국사에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다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불국사에 가면 탑이 2개 있죠.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고요. 또 하나는 다보탑인데 요 석가탑에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기단 드러내는 해체 과정에서 아이고 이게 뭐야? 발견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국사는 이렇게 사진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당시에 탑은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신라의 탑은요, 전부 다 3층입니다. 원래 이 통일신라의 탑은 3개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문사지 3층 석탑. 가문사 절터에 남아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하고 나서 세운 게 가문사지 3층 석탑.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게 요거 불국사 3층 석탑. 그리고 다보열애와 관련된 탑이 요거 다보탑인데요. 자, 통일신라 시대의 탑은 이렇게 2가지를 기억하는데 앞에서 보셨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랑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통일신라에는 승탑이랑 승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나오지 않았던 거. 불교가 발달하면서 특히 선종이 유행하면서 등장한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종을 페이지 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자, 선종은요, 여러분 신라 말기에 등장한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당시의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교종이라는 건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어. 경전을 읽어야 돼. 그런데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냐? 깨달음,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종이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선종 승려가 죽었을 때 화장을 하죠. 불교에서는 사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뭐 사리는 그만큼 수행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기도 한데 이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승탑과 승비. 그래서 통일신라부터 이 승탑이 유행합니다. 고려시대에도 나와요. 그래서 승탑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일신라 기억하시고요. 자, 발해는 여러분 당시에 외성을 쌓고 주작대로를 냈습니다. 상경성에 주작대로를 냈고요. 그 안에 궁궐과 사원이 있었는데 발해는 내용 하나만 추가합니다. 발해는요 여러분 고구려 계승. 그래서 당시에도 무엇이 유행을 했다? 불교가 유행을 했고요. 불교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왕실과 귀족에서 귀족 사회에서 유행했다는 것,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하면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거. 탑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 불상. 자, 불상이 있는데요. 자, 불상은 삼국시대에 널리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도 불상은 있고요. 백제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백제 시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상은 요거. 미륵보살 반가상. 명칭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책에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돼 있고 어떤 책은 미륵보살 반가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미륵보살 반가상은 사유라는 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생각하는 모습을 사유라고 표현한 것뿐이고요. 이 미륵보살 반가상은 금동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기억하고요. 자,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 석굴암 본존불상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 삼국시대에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상들은 기억하면 되는데 이 석굴암 본존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삼국시대의 수학적 지식이 어디에 활용됐냐? 여기에도 활용이 됐습니다. 이 석굴암은 인공석굴 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존불의 위치랑 이 석굴 사원의 구조가 수학적 지식을 활용한 것이고요. 또 이게 사실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조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도 하나 보는데 성덕대왕 신종.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이에요. 성덕대왕 신종. 선생님 이제 저도 이거를 실제로 가서 봤어요. 기회가 돼서 경주에 갔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가? 한 바퀴 돌아보면 정말 큽니다. 그리고 비천상 무늬가 있다는 게 성덕대왕 신종의 특징이고요. 종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원사 동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인데 통일신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유물이나 유적 사진이 많아요. 다 불교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자,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는 통일신라의 문화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해인데요. 여러분 발해는 고구려 문화 계승 더하기 당문화. 그래서 요걸 볼게요. 기화입니다. 자, 발해는 고구려의 기화가 계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화의 모양을 보면 일단 연꽃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꽃이 상징하는 건 뭐죠? 불교죠. 그래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 기화가 있고요. 이 기화 외에도 온돌 장치라든지 또는 아까 봤던 고분의 형태, 고분 장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이고요.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상경성의 구조 또는 뭐 정치제도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글씨로 한번 갑니다. 글씨는요, 크게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읽고만 갑니다. 자, 먼저 광개토 대왕 릉비를 보면은 웅건한 서체. 자, 웅건하다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웅장하고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광개토 대왕 자체가 이제 굉장히 국력을 과시하고 영토 확장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강인함 이거를 표현했던 서체라고 볼 수 있고요. 김생이라는 사람은 신라의 독자적인 서체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크게 유명하지는 않아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림. 여러분 그림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 천마도. 천마도는 여러분 아까 봤던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출토가 된 건데요. 이게 나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려진 이 말이냐, 이게 봉황이냐, 뭐 사슴이냐, 기린이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는데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했던 말 위에 얹는 그러한 말 안장이고요. 천마총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솔거하면
황룡사 벽에 그린 소나무 그림. 유명한 일화 있죠? 그 벽에 소나무 그림을 그렸는데 새가 날아와서 진짜 나무인 줄 알고 머리가 떨어졌다고. 그 정도로 이제 그림을 잘 그렸다는 얘기고요. 화엄경 변상도는 신라시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있었다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음악과 무용인데, 자, 여러분 음악과 무용은 인물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전통 악기 하면 뭐 검은고, 가야금 정도 알고 계시죠?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가 이거 다 어렸을 때 배운 건데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당시의 음악은요. 종교와 노동과 관련이 있었대요.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이 있었고요. 노동, 농사 지을 때 음악을 즐겼던 우리 민족의 모습 알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부터 갈게요. 여러분, 고구려가 바로 왕산악. 왕산악이 뭐 만들었죠?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검은고. 자, 그렇다면 백결 선생은 어디 사람일까? 신라. 백결 선생은 유명한 일화 있죠? 방아타령. 그래서 백결 선생 하면 방아타령이고요. 자, 검은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나와야 되는데 가야금이죠? 가야금은 여러분 가야예요. 가야에 우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가야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신라의 병합이 됐습니다. 근데 우륵이 이제 자기 나라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야금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지금 그 경상도 김해에 가면 우륵 기념관이 있어요. 우륵을 기념하는. 그래서 가야금은 우륵.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문학과 향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국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읽고는 가야겠죠? 삼국시대는요, 뭐가 유행을 했냐? 한시, 오원시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조하면 한시와 오원시가 유행을 했는데 한시의 대표적인 것은 황조가. 그러니까 유리왕의 그 이별의 슬픔을 담은 이제 국어책에도 나왔던 것 같고요. 자, 오원시는 여러분 조금 중요한데 오원시는 사실 오원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보냈냐가 중요하죠. 우리 배웠는데요. 을지문덕이 누구에게 보낸 시야?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였습니다. 신묘한 계책이 하늘을 꿰뚫었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잘했으니까 이제 가라. 이게 바로 살수대첩에서 배웠던 오원시였고요. 당시에 이제 노래들이 이제 향가가 유행을 했습니다. 뭐 구지가라든지 회소곡, 정읍사, 해성가 이러한 노래들이 있었고요. 자, 통일신라 하면 대표적인 게 향가와 설화문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가는 여러분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향가의 경우는 화랑에 대한 사모, 형제 간의 우애, 뭐 불교에 대한 신앙심 이러한 것을 삼대목이라는 사람이 편찬을 했고요. 자, 설화문학 하면은 우리 교재에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설시녀, 효녀지은이요. 효녀지은 이야기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애가 효녀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뭐 노력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에밀레종 이야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애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종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다 설화죠. 그러니까 전해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자, 당시에 발해에도 문화적인 발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륙 별려체 그리고 이제 공주들의 무덤에서 나온 시조들이 또 있었고요. 그 과정으로 이제 시인은 양태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듬이 소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문학과 향가는 많이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게 있었다까지만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고대의 문화가 외국에 전해진 사례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웠듯이 삼국시대는 일본이랑 배프예요. 엄청 친합니다. 특히 제일 친한 사람 누구죠? 백제죠. 근초고왕 때 일본과 교류가 활발했는데 백제는요. 근초고왕 이후에 성왕 때도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고구려나 신라, 가야도 모두 다 문화를 전해주죠. 그래서 삼국의 문화는 일본의 고대 문화. 자, 이 문화를 무엇이라 하냐?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 성립에 기여를 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무엇을 전해줬냐? 인물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백제부터 갈게요. 백제가 제일 많이 줬으니까. 백제는 밑줄 그을게요. 기억. 아직기와 왕인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자와 유교를 전해줬죠. 한자와 유교를 전해줬고요. 두 번째, 놀이사치계. 놀이사치계는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에요. 놀이사치계, 불교.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의 문화의 초기는 우리가 다 기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밖에 이제 박사들이 파견이 됐고요. 또 이때 목탑을 만드는 기술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뭘 했냐? 고구려는 일단 누가 갔어? 담징이 갔죠. 담징이 가서 종이랑 먹 만드는 기술을 알려줬고요. 호류사 금당벽화 이 사람이 그렸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해자. 해자는요, 여러분, 김혜자 씨 아니고요. 승려입니다. 쇼토쿠 태자.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사를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데 쇼토쿠 태자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라 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스승이 된 거죠. 일본 왕을 가르치는 스승이 해자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관. 해관이라고 해서 또 당시에 승려들이 고구려에 많이 갔었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려 문화가 전해졌다는 흔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카마스 고분벽화. 백제와 일본이 교류했다는 흔적은 여러분 칠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초고왕 때 교류가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다카마스 고분벽화를 보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있는 여자들의 치마 모습이랑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에 있는 여자들의 치마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치마 모양만 같은 거 아니야? 아니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전해졌다는 흔적이고요.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랑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 치마 모양이 똑같다는 거, 당시에 교류가 있었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는요, 당시에 축제술과 조선술을 전해줍니다. 축제술과 조선술인데 여러분 축제술이 뭐 파티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제방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둑을 쌓는 방법. 조선술은 배 만드는 기술인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삼국의 문화는 여기 화살표에다가 다시 한번 쓰면 일본의 고대 문화죠. 무엇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아스카 문화 성립에 영향을 줬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카마스 고분벽화 말고 하나 더 기억할 것 미륵보살 반가상. 그런데 우리는 금동입니다. 근데 일본은 목조고요. 그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이 일본의 국보 1호예요. 우리가 전해준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어서 목조냐? 걔네들은 원래 목조가 좀 많아요. 목탑도 많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목조, 우리는 금동. 요거 구분하시고요. 자, 이러한 형태로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우리가 기여를 했는데 자, 일본에 전해진 통일신라의 문화도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도 일본과 교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사신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유교와 불교 문화가 많이 전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불교 발전에 우리가 큰 기여를 했다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원효와 강수, 설총은 일본의 하쿠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스카 문화 이제 다음이죠. 하쿠오 문화 성립에 기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의 유교적인 부분, 불교적인 성과는 이 당시에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불상, 탑이라든지 뭐 가람 배치, 율령이나 정치 제도가 삼국시대 이후에 다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받았어. 그리고 일본에 전해준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화엄사상, 우리 화엄종 누가 했어요? 의상이 했죠? 이게 바로 일본 화엄종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 화엄종의 토대.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의 문화는 여러분 유사한 게 많아요. 특히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보면 처음 역사 배우는 분들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일본 거 아니야 이러시기도 해요. 우리가 전해줘서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거고요. 일본에 갔을 때 탑이나 또는 절 이게 우리나라의 사찰과 좀 비슷해. 우리가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사를 만약에 기회가 돼서 볼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랑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가 비슷하구나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우리는 고대의 문화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의 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문화재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한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일단 고분. 고분은 여러분 사진은 없습니다. 사진은 없어요. 뭐 있어봤자 아까 돌무지 무덤하고 천마총, 그 천마도 사진만 있는 뿐인데 고분의 이름이 뭐였는지는 기억하시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무덤은 요거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사진은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능력시험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기억하시고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탑은 여러분 경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주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뭐 안압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완공이 돼서 관광지로도 유명해졌고요. 탑,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분황사는 신라, 그리고 석가탑, 다보탑은 통일신라. 여기까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고대의 문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경주에 가서 조금 볼 수 있는 문화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중세로 넘어갑니다. 근데 중세는요,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자주 자료를 접하기가 힘든 것들이야. 왜냐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음 시간은 대표적으로 이제 절과 자기, 그 다음에 인쇄물 이런 것들 조금 포인트로 살펴보시고요. 교재에서 공부한 내용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